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또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보면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보면은 여기에는 공평성, 접근성 또는 접근 용이성, 또는 편의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통솔화된 것처럼 이렇게 사대. 공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평등 구현의 이념이죠. 인종, 지역, 성별, 학력, 장애, 비장애 이런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평성, 평등 구현의 이념이고, 여기는 접근성, 여기는 편의성이죠. 얼마나 쉽게, 편의성,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시공간적 장애가 얼마나 제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공간적 장애가 최대한 배제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역별, 기능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골고루 모든 지역에 고루고루 배치 또는 설치 운영되어야 접근 용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편의성, 효과성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집중성, 대상에 대한 집중성이죠. 목표에 대한 집중성. 효율성에서는 비용 대비 산출, 비용 대비 산출도 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또 남아 돌아가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외부로부터 자원을 도입해서 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이념을 고려하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요걸 운영 이념으로 사회복지의 운영 이념으로, 또 행정도 마찬가지죠. 운영 이념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의 운영 이념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는데,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가 바로 이 보편주의와 같은 이와 같은 이 두 가지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서 보다 크게 공평성이나 접근성의 이념이 구현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사용할 적에,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사용할 적에,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선별주의라는 것은 요보호자,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자원이나 노력이 낭비되는 것도 없고, 투자한 비용을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투자한 비용이라는 재원 낭비라는 말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전국민 대상으로, 필요하든 말든 전국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일원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적에, 양자는 서로 상대적으로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는 공평성, 접근성은 높겠지만 효과성, 효율성은 낮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서 선별주의 운영 이념으로 이렇게 사회복지를 운영하게 된다면 효과성,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겠지만 공평성이라는 평등구현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평성, 편익성, 또 효과성, 효율성 읽어보시되, 여러분들은 448페이지 그 개념 보시고 운영 방법상의 이념에서 보편주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디귿번 공평성과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효과성, 효율성은 다소 떨어진다. 편의성도 되고 서로 이익에 편리하다 해서 편익성이라고 설명했으면 편의성으로서도 상관이 없고 접근 용이성이라서도 상관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사용하게 되면 선별주의의 리을번,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공평성과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바로 거기 448페이지 운영방법상 이념에서 보편주의의 디귿번, 선별주의의 리을번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 개념이야 뭐 목차상 보편주의 모르신 분은 없을 것이고 선별주의 모르신 분은 없지요. 그래서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트래커가 제시했던 사회복지 행정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원리, 사회복지 행정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보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이건 어익과 구릭이 제시한 어익과 규릭이 제시한 그 과정이 되겠는데 어익과 규릭이 제시한 과정인데 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보시면 어익과 규릭, 포스트 코브라고 이렇게 포스트, 이건 대문자입니다. 포스트 코브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꼭 여러분 손으로 적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플래닝, 기획, 그 다음에 올가이징, 조직, 스태핑, 인사, 디렉팅, 지시,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조정, 리포팅, 보고, 그 다음에 버제팅, 예산, 그 다음에 에발리에이팅, 평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8가지를 그냥 오늘날 통설하던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이러한 차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미 철자로 이러한 것들은 학자들에게 사회복지 행정이 뭐예요? 라고 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답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8가지가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8가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먹일까라는 많은 고심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입에 잘 돌아가는 머릿말로 만들다 보니까 포스트 코브가 나온 거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기획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뭐 지시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보고의 과정이다. 이런 ING의 개념이지 꼭 플래닝 다음에 올가이징 다음에 스태핑 다음에 디렉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ING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란 학자들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입니다. 절대 이것이 차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수용해야 된다.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보호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성원들을 신뢰하여야 한다. 민주성을 발휘해야 된다. 동기부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지요. 거기 보면 12번부터 보신다면 12번에 다 나올 때 틀리는 거 없고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 행정가는 기획 능력을 갖춰야 된다. 또 수단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획에 따른 수단의 조직화, 올가이징, 플래닝, 그렇죠? 올가이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 중요시하고 14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기획 능력이나 조직화 능력은 이미 우리가 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보시고 또 지역사회와 다른 전문직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거기 16번도 중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과 복지 업무의 실천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따졌지.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다고 해서 틀릴 일은 없는 것이고, 거기 14번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다른 데는 안 읽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뭐니 해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그 원칙입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전달체계, 뭐 개념으로 와서는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로의 연계성을 이끌어가는 조직적 링키지, 연결망을 전달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류만 보겠습니다. 기능별 분류. 그냥 분류. 기능으로서는 행정체계와 사회복지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행정체계는 뭐 관리, 기획 또는 관리 또는 지원 등을 담당하는 파트는 행정체계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집행체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집행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이 되어서 시설기관에 입사를 해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체계, 역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합격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배치게 되는 바로 현장 업무는 바로 집행체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군구청에 또는 시도에 본부로 옮기게 되면 행정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역시 사회복지사 현장 실천 현장에서도 어떤 관리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체계의 일원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체로 봐서는 공공부문과 공적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전달체계, 또 그러면 뭐 혼합체계도 있습니다. 혼합체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크게 부담 가질 건 아니고, 단지 있다면 각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공적 전달 체계와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성, 뭐 지속성, 또 그러면 행정 이념을 하면 공평성, 아니면 접근성 등을 우리가 특징할 수 있고, 민간 전달 체계로 이렇게 설명해요. 민간 전달 체계는 신축성, 또 역동성, 또 서비스 개발의 선도성,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민간 전달 체계의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보면 그 주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을 보시면 원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을 보시면 첫 번째 구축의 원칙, 두 번째 서비스 제공의 원칙. 뭐 길게 넓게 쓰지 않고 쫙 좁게 쓰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세 번째, 행정 집행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때는 당연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구축해야 된다.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가능한 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된다. 적절성의 원칙. 충분성이라고 해서 적절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일회성 단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지역, 성별, 종교, 학력, 장애 유무 등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등성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인간들의 복잡 다기다양한 욕구가 물론 현실적으로야 불가능했지만 가능한 한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돼야 된다. 포괄성의 원칙. 욕구 충족의 다양성이지요. 포괄성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어느 누구도 시 공간적으로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축돼야 된다. 접근성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통합성의 원칙. 기관 간 협력성이나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 통합성의 원칙. 이렇게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그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평생 마치 장기적인 생존한 동안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지요. 먹여 살리는 홀로서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 제공의 전 자립-재활의 원칙.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자립-재활의 원칙. 또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히 제공되어야 된다. 적절성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그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까지 재활할 때까지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꾸준히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지속성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적에는 잘나고 못나고 지역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학연이 어떻고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 평등이 구현돼야 된다. 평등성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복잡하게 다양한 인간들이나 클라이언트나 지역 주민의 욕구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두루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칙은 제공은 개별 단위가 세대 단위, 가족 단위의 원칙. 이게 바로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이 되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적절성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까지는 같이 맥을 잇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구축의 원칙 4가지는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줄 맞춰서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자음, 모음의 순서대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에서 GGPP라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원칙을 보면 집행의 원칙을 보시면 체계적 기능 분담, 여기 보면 여기는 체계적 기능 분담의 원칙. 체계적
기능 분담의 원칙. 또 그러면 전문성에 따른 기능 분담의 원칙.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행정 또는 집행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이나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의 원칙,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조사 연구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적에는 자 여기는 빼고, 그래서 원칙은 사회복지 행정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쉽게 시공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은 열렸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구현하는, 책임성을 구현하는 이런 행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을 썼습니다. 7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책임성, 통합성은 구축의 원칙이면서 동시에 행정 측면의 원칙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나보다 이쁘게 그림을 그리겠지만 구축의 원칙 8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전문성을 빼놓고는 나머지 4개는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으로, 그리고 3개는 행정 집행 측면의 원칙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조사 연구의 원칙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453페이지 그 454페이지 하단부에, 그래서 이 교재 목차는 좀 달리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목차를 좀 약간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들 가지고 쭉 설명해서 GGPP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직론에서 조직이론과 조직구조에서 4절과 그리고 5절에서 리더십, 동기이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